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제 그제에 의해서 역대급 폐업, 자영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돌아오고 있는 공실, 상가 임대, 폐업에 대한 수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광주 인구가 145만 명입니다. 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자영업도 사실 한 축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경제의 한 축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시기인데 국세청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내리 4년 동안 광주가 전국에서 말하는 자영업자의 폐업률 1위 있습니다. 1위. 이게 압도적이더라고요. 광주가 왜 그렇게 자영업 폐업이나 공실, 사업 그만두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좀 따져봤는데요. 올해도 사실 뭐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상가, 지금 그 상가 건물을 임대를 내놓거나 매매를 내놓는 곳은 광주에 1650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집계한 자료 출처 근거는 광주에 거의 뭐 독보적인 뭐 입지를 하고 있는 생활정보시장 지금 최근 자료입니다. 주말판 자료를 통해서 업종별 매물 현황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업이라든가 취업 분야의 자료들도 많은데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상가정보 이쪽 분야에 나왔던 상가정보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분석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일일이 숫자를 카운트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적어서 이렇게 이 노트에 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업종별 매물 현황 자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사실 뭐 광주가 주려고 됐고요. 전남 일부 지역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업종별 매물 현황, 상가가 매물로 나왔던 현황인데요. 첫 번째 주유소 그리고 충전소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주유소 충전소는 6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유소 하면은 저도 아르바이트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일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유소나 충전소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돈깨나 있는, 방귀깨나 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경쟁 뭐 치열해져서 뭐 주유소, 충전소도 곳곳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요금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운전하시고 보시면은 요금이 10원이라도 싸고, 단도 뭐 20원, 30원 싸더라도 그쪽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요금 경쟁을 하는 그런 주유소들, 충전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이것도 과당 경쟁을 폐가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유소가 매물로 나온 곳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들이 부지가 일단 넓잖아요. 충전소도 부지소 주차하고 보통 보면 충전기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넓어요.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 그 부지가 지금은 어떻게 재개발 탈바꿈이 되고 있냐면 스타벅스라든가 뭐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운전해서 테이크 아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주유소였던 곳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건물 집장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효율성입니다. 건물 가치도 좀 높여가지고 이걸 또 나중에 매매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로 바꾸고 있다. 주유소, 충전소 모습이었고요. 펜션, 모텔, 사우나, 무인텔 요거는 좀 많이 나왔네요. 81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81곳은 꽤 많은데요. 이 모텔 같은 경우는 좀 노후화된, 오래된, 보통 모텔이 한 5년, 6년, 7년 정도 되면은 이게 뭐 그 건물의 노후화가 시작되죠. 이 상하수라든가 상하수도 또 난방 시설을 교체해주고 침대 같은 경우도 교체 수요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 비용들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노후된 건물들 이 교체 시기가 나오는 시즌 중에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구도심 쪽에 있던 모텔, 오래된 모텔, 뭐 10년 차, 뭐 7, 8년 차, 5년 이상 된 그런 모텔들, 이게 숙박시설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과거에 좀 낙후된 모텔들은 요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곳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 모텔들이 무인텔로 좀 탈바꿈 되거나 비즈니스 호텔로 조금 자본을 투자해서
고급 시설로 업그레이드 된 곳은 소비자의 선택을 좀 받고요. 또 이것도 그 모텔 숙박이 웹 있잖아요. 예, 야놀자라든가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숙박업계의 그 웹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거기에서 좀 특화를 시킬 수 있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외관 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 포인트가 있어야지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곳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매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마트, 슈퍼, 편의점 상황인데 매물이 40곳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마트는 제 방송에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마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온라인 쇼핑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마트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보통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주부들이 이게 뭐 고기라든가 정육 또 야채 생선들 이렇게 집 앞에 마트에서 사서 썼는데 지금 뭐 새벽 배송 비롯해서 뭐 마켓컬리 같은 뭐 신선식품도 클릭 한 번에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패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있는 마트도 사라졌고 저희 매장 주변에 있는 마트도 두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시는 그 아파트라든가 주거공간 주변에 좀 영세한 동네 슈퍼마트 같은 경우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편의점도 사라지고 있는데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사실 뭐 찬반이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편의점은 한 4만 얼마죠? 4만 2천 개 정도 국내 편의점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1인 가구 집이 좁잖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에 살아서 집에 잘 안 해먹잖아요. 재료도 안 해먹고 냉장고도 작고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 시장은 1인 가구의 그 부업 역할을 할 것이다. 주방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편의점 시장은 나름대로 좀 고급화 그 시장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찬 가게 정육점도 28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업이죠. 저도 이제 외식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 한식, 일식, 횟집 이런 것들 외식업 다 포함해서 368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금매도 많이 있습니다. 금매. 이게 뭐 업력의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매물로 내놓은 곳들이 368개. 이 중에서는 권리금 없는 곳도 많고요. 권리금 있더라도 이 지방상권 150만 정도 규모의 이 광역시의 지방상권의 권리금 수준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좀 편차는 좀 있습니다. 뭐 적은 것은 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1,000만 원부터 뭐 1,500, 2,000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게 이제 좀 시세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나왔던 자료를 봤더니 이제 광주에 상무지구 있습니다. 상무지구 핵심 그 먹자공목 살권인데요. 1층에 27평 정도 되는 음식점이 하나가 이제 사장님 직거래로 나왔습니다. 이 보증금 2천에 월 8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권리금 한 2,500 정도 나왔고 아마 내부가 여기서 좀 가능하겠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지역에서 외식업의 권리금 차이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깃집 가겠습니다. 고깃집. 자, 고깃집 분류는 숯불구이, 삼겹살, 갈비, 보쌈. 요거 통틀어서 고깃집이라고 하는데 요 매물은 12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고깃집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고깃집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삼겹살집입니다. 삼겹살집.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이 삼겹살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동네도 보시면은 삼겹살, 숯불, 직화구이 삼겹살집들 이렇게 구워주는 삼겹살집, 두툼한 숙성 삼겹살집이 좀 인기를 타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많아져서 이 곳곳에 삼겹살집 많이 늘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겹살집도 많이 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광주 광산구인데 광산구만 해도 15곳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집이 많이 나오는 거죠. 급매물 빨리 넘기려고 나가려고 하는 건데 저희 매장이 있는 곳이 선운지구입니다. 광산구 선운지구인데 저도 몰랐는데 이 선운지구에도 삼겹살집이 무려 2개가 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사가 잘 된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속 사정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매물이 2개 나왔습니다. 이쪽 저희 주변에 한 60편 정도는 보증금 2천에 월 임대료가 한 210, 뭐 관리금 좀 더하면 한 220, 2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하고 또 대패 삼겹살집도 이게 나와서 있는데 인수가 바로 가능할 정도로 빨리 매각을 하고 싶은 그런 광고 홍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삼겹살집, 고깃집이 조금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공급도 많아질 뿐더러 이 삼겹살집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많이 드셔본 분들도 많으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드셔본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 삼겹살이 좀 회식으로서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 딱 좋은데 지금 그 회식하는 그 기업인들 또 직장인들의 회식 건수가 또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데서 이 삼겹살집이라든가 고깃집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 그 한 가지 이유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 52시간 도입되면서 빨리 가잖아요. 집에 빨리 가서 뭐 저녁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들, 또 집에서 저녁을 해 먹고 또 그 저녁 시간에 본인들의 자기 개발이라든가 또 운동,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직장인들 패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회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죠. 예. 저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저녁 지금 11시가 다 되는 시간에 가게 매장을 마감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저녁은 있는 삶이 많이 없었죠. 네. 다음은 중화요리집 가겠습니다. 중국집이라고 하죠. 중국집. 중국집은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선전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집 한 20곳 정도만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렇게 딱 보면은 중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쇠퇴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한 중국집들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요즘 뭐 MBC 보면은 유산슬이라고 하잖아요. 유산슬. 예, 뽕짝을 해서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한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중국집에서 유산슬 판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집 관련해서는 일식이나 양식, 뭐 한식은 많이 성장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식의 창업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나왔던 매물은 20건으로 다소 적은 것 같은. 그래서 잘하는 중국집, 예를 들어 뭐 짬뽕이면 짬뽕 전문점, 뭐 탕수육이면 탕수육 전문점, 또 유산슬이면 유산슬 전문점으로 좀 특화해서 기술을 잘 좀 이렇게 조리 기술을 정말 그 경쟁력도 갖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서 창업한다면 중화요리 쪽은 지금 많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나름대로 좀 틈새 시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또 치킨 닭강정, 치킨집도 정말 많죠. 예. 치킨집이 많은데 치킨집이 한 60개 정도 광주에서 매물로 나온 게 60개 나왔습니다. 뭐 치킨집은 요즘 거의 다 100%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매장에 있는 치킨집 두 곳, 선원지구도 두 곳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보증금 4천에 월 200, 22평이죠. 바로 여기 바로 이쪽 근처에 치킨집이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고요. 18평 규모의 보증금 4천에 월 120 하는 치킨집도 이렇게 매물 또 양도 양수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치킨집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예, 치킨집이 수완지구, 수완지구는 광주에서 제일 핫한 3대 상권 안에 들어가는 이 수완지구의 치킨집입니다. 예, 60평 정도 되고요. 보증금 4천에 월 480. 야, 월세가 480이면은 고정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관리비 뭐 부가세 하면 500만 원 이상은 임대료 고정비로 나간다는 건데요. 그 치킨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참 여기는 진짜 분담금이 크니까 장사가 아주 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지금 오늘 8개 했습니다. 8개. 업종별 매물 현황에 대한 이야기 8개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걸 좀 끊어서 또 다음 시간에 김밥, 순대, 또 피자, 그다음에 커피숍, 그다음에 꼬치구이, 주점, 노래방, 의류 신발 판매, PC방, 당구장 이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사무실도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휴대폰 가게, 카센터, 독서실, 병원 의료, 예, 뭐 피부 관리, 마사지샵 이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정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거 좀 알고 싶다라는 거는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경험한 선에서 해주시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중에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차, 20년차, 30년차, 또 40년차 베테랑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발전하는 그런 채널,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집에 퇴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